당신이 감히 마리를 해치려고 해? 내가 당신 평생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도준이 뺑소니범을 검거하고 마리와 필승이를 지켜준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고필승이 병상에서 깨어난 후 무사히 회복되어 회사로 출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도준의 마음은 단순히 안도감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공마리와 함께 고필승의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박도준은 여전히 마음속에 꺼림칙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고필승이 다친 사고가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계속해서 박도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준아, 고필승 오빠가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몰랐어. 정말 다행이야. 공마리가 활짝 웃으며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도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응, 다행이긴 해. 그런데 마리야, 이번 사고 정말로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 박도준의 눈은 공마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면? 공마리는 박도준의 물음에 당황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생각해봐, 그날 마리가 위험했잖아. 형이 마리를 지키려다가 다친 거지. 그런데 그 차가 마리를 향해 돌진했던 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 박도준은 그날의 상황을 머릿속에서 다시금 되새기며 말했습니다. 공마리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필승이 다쳤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필승 오빠가 나 때문에? 공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준은 조심스럽게 공마리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마리를 해치려 했던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람이 형까지 다치게 만든 거야. 설마 도준아, 그럴 리가. 공마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준은 더 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날 상황이 너무 이상해. 공마리는 눈물을 닦으며 박도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해. 나 때문에 필승 오빠가 다쳤으니까. 박도준은 공마리의 결심이 담긴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그 사람을 찾아보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박도준과 공마리는 사고 당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필승이 공마리를 지키려다 사고를 당한 그날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마리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여러 군데 CCTV를 찾기 위해 박도준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장애물들이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준아, 우리가 원하는 CCTV를 얻으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어. 공마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몇 시간째 발로 뛰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건 알았지만 우리 꼭 해야 해. CCTV에서 단서가 나올 수도 있어. 박도준은 지친 공마리를 격려하려 했습니다. 알겠어,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빠를 위해서라도 꼭 범인을 찾아내고 말 거야. 공마리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발로 뛰며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박도준과 공마리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필요한 영상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영상을 확인하며 그날의 상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고필승이 공마리를 지키려다 당한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영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CCTV를 확보했으니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야. 우리 잘 해낼 수 있겠지? 공마리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 영상에서 분명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함께 힘내자. 박도준은 공마리를 안심시키려는 듯 단호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상을 돌려보며 괴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박도준은 괴한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가 의도적으로 공마리를 노렸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괴한은 공마리와 고필승을 따라다니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야. 분명히 공마리에게 해를 끼치려 했던 거야. 박도준은 화면 속의 인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공마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찾던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돼. 박도준은 다시 결심을 굳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뒤를 쫓아야 해. 이 괴한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왜 마리를 노렸는지 밝혀야 해.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던 박도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의 어둑한 골목에서 괴한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괴한의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는 어둠 속에 감춰져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도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누구랑 만나는 거지? 공마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마리의 손이 박도준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박도준도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더 자세히 보려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괴한이 만난 상대의 얼굴이 화면에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얼굴을 본 박도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공마리도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 홍혜교 아줌마야. 박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그림자가 분명 홍혜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박도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줌마가 왜 필승 오빠 사고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공마리가 혼란스러워하며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준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홍혜교가 형의 사고에 관련되어 있다는 게 틀림없어. 홍혜교가 괴한을 시켜서 마리를 노렸던 것 같아. 그리고 고필승 형이 대신 다친 거지. 박도준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며 공마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공마리는 박도준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홍혜교 아줌마가 필승 오빠를 다치게 한 거야?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어떤 이유로든 형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면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해. 박도준은 단호한 목소리로 공마리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공마리는 당장이라도 행동에 나서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공진단은 회사 사무실의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고필승의 사고가 떠오르며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공마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세워졌던지 공진단은 스스로에게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공진단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는데 공진단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 어리석은 공마리가 차에 치이고 모든 것이 끝날 거라 믿었지만 고필승이 불쑥 나타나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고필승 정말이지 끈질기게도 내 앞을 가로막는군. 공마리만 없으면 내가 APP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공진단은 주먹을 꽉 쥐고 다시금 그날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공진단은 공마리가 있던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공마리가 차에 치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질 터였고 자신이 기다리던 순간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필승이 예상치 못하게 공마리를 지키기 위해 끼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고필승 네가 왜 하필 그 순간에 나타났을까? 공진단은 고필승의 행동을 되새기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필승이 공마리를 지키기 위해 다친 그 순간 오히려 진택이 고필승을 더욱더 자기 가족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으니 상황은 역전된 셈이었습니다. 공진단의 계획이 실패한 데다
고필승이 APP그룹의 후계자로 더 강하게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택이 고필승을 입양하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하고 이를 공공연히 선언한 이후 공진단은 내내 분노와 좌절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분명히 계획대로였는데 공진단은 이 상황을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무심히 바라보던 공진단은 진택의 냉담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필승, 네가 날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공진단은 고필승이 자신의 계획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다시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공진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며 어둠이 짙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이 상황을 되돌려야 해. 어떻게든 고필승을 내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공마리까지 처리해야 해. 공진단은 고필승을 향한 증오와 질투로 가득 찬 마음을 다잡으며 더 교묘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필승이 차에 치였을 때 느꼈던 일말의 쾌감은 이미 사라지고 오직 APP그룹의 후계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표만이 공진단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고필승,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였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공말이 너도 이번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거다. 공진단의 눈은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공마리와 함께 밤새 CCTV 영상을 분석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괴한이 탔던 차가 사라진 지점 인근에서 공진단의 차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박도준의 손이 모니터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준은 마음속에서 확신을 얻으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괴한의 차가 사라진 지점 근처에서 공진단의 차가 지나가고 있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아? 박도준은 공마리에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공마리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삼촌이 왜 그곳에 있었던 걸까? 그리고 아줌마와 연결된 것도 그렇고 삼촌이 필승 오빠 사고랑 관계가 있는 게 분명해. 공마리는 복잡한 표정으로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어. 공진단이 일부러 사고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 사람이 APP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마리를 해치려 했던 것 같아. 박도준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진단이 형 대신 마리를 겨냥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잖아. 경찰이 이걸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 공마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준도 공마리의 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걸로는 부족해. 하지만 경찰이 공진단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 우리도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해. 박도준은 고필승을 떠올리며 그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공마리는 눈을 반짝이며 박도준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이 삼촌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홍혜교는 긴장된 표정으로 진상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했지만 얼굴엔 늘 그렇듯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진상구가 앉아있는 카페에 도착하자 홍혜교는 곧바로 진상구 앞에 앉았습니다. 진상구는 홍혜교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을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상구씨, 큰일이야. 경찰이 우리 진단이를 용의자로 올렸어. 홍혜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상구는 홍혜교의 말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공진단이 경찰의 용의자로 올랐다고? 무슨 말이야? 진상구는 홍혜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홍혜교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속삭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필승을 차로 치었던 건 진단이었어. 그동안 경찰이 진단이를 의심하더니 결국 용의자로 지목했어.
이대로 가다간 진단이가 잡혀갈 거야. 진상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진단이 정말 고필승을 치려고 했다고? 그래서 경찰이 그를 의심하고 있다고? 홍혜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단이가 그랬어. 그런데 이제 경찰이 그걸 알고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어. 진단이가 잡히면 우리 모든 계획이 무너질 거야. 상구씨,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공진단을 구해야 해. 진상구는 고개를 떨군 채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진단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공진단은 자신의 아들,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진상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이 이미 공진단을 주시하고 있다면 우리 손 쓸 방법이 없지 않나? 홍혜교는 진상구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꺼내들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지금 상황에서 공진단을 구할 방법이 하나 있어. 그 방법만이 공진단을 구할 수 있어. 진상구는 홍혜교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방법인데? 말해봐. 홍혜교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긴장된 표정으로 진상구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상구씨가 고필승을 차로 친 사람이라고 자수를 해줘. 순간 진상구는 눈을 크게 뜨며 홍혜교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내가 대신 자수를 하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진상구는 홍혜교의 제안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홍혜교는 필사적으로 진상구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봐, 진단이가 잡히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상구씨가 대신 자수하면 진단이는 무사할 수 있어. 진단이가 살아야 상구씨 미래도 보장되는 거잖아. 공진단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한 번만 더 희생해줘. 진상구는 말없이 홍혜교를 바라보았습니다. 홍혜교의 말은 진상구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알기에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내가 대신 자수한다면 난 모든 걸 잃게 돼. 홍혜교는 절박한 눈빛으로 진상구에게 다가섰습니다. 공진단을 구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진단이는 우리의 미래야. 우리 계획이 성공하려면 상구씨의 희생이 필요해. 진상구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홍혜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공진단이 자신의 아들이자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싸워온 대상이라는 생각에 진상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하나? 공진단을 위해서라면 진상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홍혜교의 말이 떠오르며 마음속 갈등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홍혜교는 그런 진상구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공진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공진단이 이렇게 망가지게 두지 말아줘. 홍혜교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상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상구는 홍혜교의 간청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갈등과 고통, 그리고 아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진상구의 결심을 흔들었습니다. 진상구는 홍혜교와의 만남 이후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일은 단순히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넘어 평생을 짊어질 죄를 대신 떠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자수를 한다고 해서 공진단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공진단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진상구는 머리를 감싸지며 몇 번이나 같은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아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 선택이 과연 공진단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계속해서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득 진상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공진단이었습니다.
공진단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순간 진상구의 가슴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공진단이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디야? 공진단의 거만한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나 그냥 집에 있었어. 왜, 무슨 일이야? 진상구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집이라니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잖아. 공진단의 말투에는 여전히 진상구를 깔보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진상구는 공진단의 말투에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공진단은 자신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여전히 진상구를 하찮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공진단이 진상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공진단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상구는 공진단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다시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저씨, 이제 시간이 없어. 아저씨가 나서야 할 때야. 공진단은 진상구를 가볍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고 경멸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로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 진상구는 공진단을 향해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갈등이 느껴졌습니다. 공진단은 그런 진상구를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뭘 그리 고민해? 그냥 네가 대신 감옥에 가면 되는 거야. 내가 돈도 많이 줄 테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진상구의 가슴속에 깊은 상처가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공진단은 단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친아버지로 여기는 마음은커녕 오히려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진상구는 그 순간에도 공진단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상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진심이 통할 리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단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해. 진상구는 마지막으로 공진단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공진단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했기에 이 선택이 옳은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진단은 진상구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감옥에 가는 건 내 미래를 위해서야.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고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니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더 이상 고민할 시간도 없어. 진상구는 공진단의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진단의 분노 어린 목소리와 무시하는 태도는 진상구의 마음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공진단이 자신과 너무나도 먼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상구는 공진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진단은 다시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걱정 마. 필요한 만큼 줄 테니까 그 전에 대신 감옥에 들어가 주면 돼.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야. 진상구는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진단을 위한 길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선택이 과연 공진단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상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진단아,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진상구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공진단은 그 말을 듣고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 말대로 해. 그래야 나도, 그리고 너도 살 수 있어. 공진단은 마지막으로 진상구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상구는 공진단이 돌아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이 남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공진단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진상구는 여전히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상구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공진단의 차가운 태도와 무시하는 말투는 상처로 남았지만 진상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버지로서의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진단이 그토록 원하고 자신이 바라왔던 성공의 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진단을 향한 애정, 그것만이 진상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야. 진상구는 자조 섞인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이성을 동원해 고민했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공진단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바로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심이 선 진상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다다르자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졌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선 진상구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찰이 진상구를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진상구는 짧은 순간 주저하다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고필승을 차로 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뺑소니범이에요. 그 순간 경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방금까지도 평범한 민원인을 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진상구를 예리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은 진상구의 말을 믿기 힘들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제가 고필승 씨를 차로 쳤습니다. 그 사고의 가해자가 바로 접니다. 진상구는 다시금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경찰은 진상구의 말을 들으며 일순간 당황했습니다. 진상구는 경찰의 용의 선상에 전혀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건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 진상구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경찰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자수하시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진상구는 경찰의 질문에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이야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꺼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길을 나섰는데 그만 고필승 씨를 치고 말았죠. 너무 놀라서 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자수하러 왔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상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야 자수하러 오셨다는 건가요?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자수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상구는 죄를 지었다는 양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진상구의 말에 일단 메모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상구의 자백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에 그 진위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상구 씨,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좀 부족합니다. 도로에 설치된 CCTV도 이미 확인해봤지만 그 시간대에 기록된 차량 중 진상구 씨의 차량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상구는 잠시 당황했지만 다시 침착함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차량 번호판을 일부러 가렸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진상구는 애써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목격자가 있습니까?
진상구 씨가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로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상구는 이미 자신이 철저히 조사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그럴듯한 답변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고 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고 그 후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은 진상구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수한 사람의 이야기치고는 너무나 불확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수자가 나선 이상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상구 씨 일단 자백은 접수되었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더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경찰은 진상구를 냉철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상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맺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겠습니다. 진상구가 고필승을 차로 친 뺑소니범이라고 자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도준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가득 찼습니다. 진상구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도준의 날카로운 직감은 진상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임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도준의 머릿속에는 공진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며 공진단이 고필승을 해치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 아저씨가 그럴 리가 없어. 박도준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진상구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박도준은 먼저 진상구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필승이 사고를 당한 그날 진상구가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박도준은 진상구가 자주 찾는 곳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날 진상구가 홍혜교와 함께 있었던 카페를 떠올렸습니다. 그 카페에는 분명히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도준은 곧바로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카페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날의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박도준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되돌려보며 분석한 끝에 박도준은 마침내 중요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고필승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시각 진상구가 홍혜교와 함께 카페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그 영상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진상구의 자수가 거짓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야. 이걸로 아저씨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어. 박도준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영상을 복사하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박도준은 곧바로 담당 형사를 찾아가 진상구의 자수가 거짓말임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박도준은 냉정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고필승 형이 사고를 당한 시각에 진상구 씨는 카페에 있었습니다. 진상구 씨의 자수는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는 박도준이 제출한 증거를 주의 깊게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 선명하게 찍힌 진상구의 모습은 경찰에게도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진상구의 자백이 거짓말로 들통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잠시 박도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상구 씨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증거로 그의 자백은 무효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수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형사는 박도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진상구의 자수를 무효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박도준은 형사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공진단이야. 분명히 공진단이 범인이야. 박도준의 직감은 계속해서 공진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상구의 자백이 거짓임을 밝혀냈지만 진짜 범인이 여전히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는 생각에 박도준은 분노와 걱정으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박도준은 경찰서에서 나와 다시 한번 공진단의 움직임을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상구가 공진단을 대신해 자수를 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박도준은 이제 공진단을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진단 이제 더 이상 숨지 못할 거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어. 박도준은 결연한 표정으로 경찰서를 떠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상구의 거짓 자수를 막아낸 박도준은 이제 공진단이 벌인 모든 일의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상구는 경찰서에서 박도준이 가져온 CCTV 영상을 보고 자신의 거짓 자백이 들통났음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더는 공진단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자신을 속일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공진단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상구는 경찰서에 다시 호출되었고 이번에는 공진단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 앞에 앉은 진상구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채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정리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경찰이 눈앞에 앉은 진상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상구 씨, 더 이상 숨길 수는 없겠죠?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진상구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상구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진단은 제 아들입니다. 공진단이 고필승을 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자수를 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단이를 위한 진정한 길이 아니란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진상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상구는 공진단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단이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공진단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상구는 경찰에게 공진단과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건넸습니다. 녹음된 파일 속에서는 공진단이 범행을 자백하는 목소리와 함께 진상구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공진단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을 들은 경찰은 증거를 확보한 후 진상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진실을 말해주셨습니까? 진상구는 고개를 숙이며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공진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대신 뒤집어 써주는 것이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아들을 사랑한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요. 진상구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공진단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이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진상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진단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진단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진상구의 증언과 녹음된 대화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공진단은 모든 범행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야망과 잘못된 선택은
결국 공진단을 비참한 결말로 이끌었습니다. 공진단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은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상군은 공진단이 체포되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잘못도 있음을 깨달았지만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진상군은 자신의 선택이 공진단을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절망으로 내몰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공진단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마지막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진상군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공진단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랑이 공진단을 망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진상구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털어놓은 그 순간 비로소 진상구는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